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원불교 교사 읽기 제3장 교단 체제의 형성에서 지난 시간에 교화 기관지 발행이 나갔는데 두 번째로 초기 교서들의 발간이 두 번째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교단 체제의 형성에서 교화 기관지 발행하고 초기 교서의 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건물, 건축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교화 기관지 발행이 왜 중요하냐면 초기 교단의 정신적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적 유산을 우리가 잃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교구총괄학이 반드시 태동돼야 된다라고 하고, 교구총괄 이 월말통신 월보회보에서 월말통신이 송도성이 그 주관이라고 했죠. 주관이었다면 그 월보 또 회보의 등사판까지는 전음광이 주관이었고, 이제 인쇄판부터는 이공주. 그래서 이 세 분, 송도성, 전음광, 이공주, 이 세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특히 전음광의 역할은 월말통신 때부터 교화 기관지에 굉장한 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회설로 나와 있죠. 회설의 대부분은 전은광 선진이 쓴 것입니다. 이게 참 명문들이 많습니다. 그 대종사의 훈도를 받아서 대종사의 뜻을 이렇게 뭔가 주장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적 유산 중에서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초기교서 발간이죠. 자, 1082쪽, 전서 1082쪽 쭉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회 기념총회, 이게 원기 13년 음력 3월이죠. 이후 교단이 진행한 중요 사업의 또 하나는, 자,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교화 기관지 발행이라고 했죠. 그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초기교서의 편집 발간과 또 하나는 회규 개정 시행이었다. 다음 장에 이제 회규 나와요. 그러니까 교화 기관지 발행, 초기 교서들의 발간, 그다음에 회규. 요즘으로 하면 교헌이죠. 회규 개정 시행이라는 거죠. 자, 이미 간행된 첫 교서로 취지 규약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노랑 책가위라고 해서 이렇게 표지가 옛날 그 회푸대 색깔 있잖아요. 푸대라고 하면 되나? 그 옛날 밀가루 이렇게 포대 이렇게 보면 그 색깔 그걸로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색깔로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취지규약서와 수양연구 요론, 이게 원기 12년 3월에 취지규약서가 나오고 원기 12년 5월에 수양연구 요론이 발간되죠. 이것이 있었어요. 이제 이게. 자, 제가 이거 책을 갖고 와봤는데, 영인본인데, 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이렇게 보면, 불법 연구의 규약, 이게 돼 있죠. 여기 표어로, 분리자성 왈 공, 응용 무념 왈 덕, 이렇게 돼 있죠. 요거다고, 그 다음에, 수양연구요론, 그다음에 수양연구요론 있죠? 수양연구요론 해서 표어로 통만법 명일심 이렇게 보이고 있죠. 맨 뒤에 보면 이게 어디서 언제 출판했고 뭐 이런 게 쭉 나와요, 여기에. 여기 기간을 계속, 여기서 기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런 이게 발간이 되었으나 다 교리의 원강이 두루 밝혀지지 못하였을 뿐더러 제도, 조직도 교세의 발전을 유감없이 뒷받침하지 못한 형편에 이르렀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원기 15년부터는 이게 원기 12년에 이렇게 두 권이 발표돼서 한 3년 정도 지났죠. 15년부터는 대종사 몇몇 제자, 이게 별록 17 뒤에 떠들어보면 나오는데
송규, 송도성, 전음광, 유허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로 송규, 송도성, 유허일, 전음광 이 세 분의 역할이 중요하죠. 특히 전음광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음광 역할이 거의 지대해요. 초기에 이때. 원기 15년부터 대종사 몇몇 제자에게 그동안 편편으로 제정 발표하신 교리제도 강령들을 정리, 편집하신 후 칭감을 거쳐 이를 차례로 발표하시니 원기 16년 7월에는 불법연구의 통치조당 규약 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17년, 1932년이죠. 4월에는 보경 6대 요령이 발간되었고, 요게 보면 이 두 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음광 선진이 하고 있었던 일을 빼줘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정리되면 이게 영광으로 보내요. 전음광 선진을 영광으로. 그거 뭐냐면 정사정사 송규죠 하고 상이하게 한 거예요. 영광 하던 일을 쉬게 하고 일을 하고 이 일을 그 영광 가서 하도록 해서 영광에서 이렇게 정사용사님하고 대운사님이 얼마나 정사용사를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고 이걸 또 대운사님께서 칭감 또 해서 발표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기 19년 1934년에 5월에 개정판 불법연구의 회규가 그때 또 나오고요. 그해 12월에 보경 3대 요령, 이 6대 요령에서 앞에 3개만 다시 한 거예요. 이 발간되었으며 20년 4월에는 1935죠. 과거 복례산에서 초안하신 복례정사에 계실 때 미리 초안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은 그 책이었던 조선불교 혁신론이 그해 4월에 나가고 그해 8월에 예전이 발간되었고 그게 혁신예법을 이제 완전히 그거죠. 이렇게 공식화 해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낸 거죠. 자, 이것도 여기에 예전 보여드릴게요. 자, 영인본이에요. 여기 보면 불법연구회 예전 목차 이렇게 나오죠. 예전 목차. 그리고 그 대종사님이 앞에다가 쓰신 말씀도 이렇게 총론. 대종사님 그림과는 잘 모르겠는데 총론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이런 책을 이렇게 내요. 이렇게 아주 두껍지는 않아요. 두껍지는 않은데 이렇게 영인본이에요. 영인본 활자로 되어 있는 영인본입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참 좋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그래요. 자. 그거 21년 원기 21년 1936년에 회원수지라는 게 회원이 모름지기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회원수지 있어요. 회원수지가 있던가? 여기 회원수지 없네요. 불법연구의 약보, 그 다음에 원기 24년에 불법연구의 근행법이 근행법 보여드릴게요. 근행법이 여기 영인본 없고 제가 여기 그 타이핑 친 내용 이 책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책에 보면은 근행법이 나와요. 근행법. 그러니까 근행법도 한번 어떻게 돼 있는가 하고 한번 살펴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 거의 나왔어요. 자.
한자로 근행법 해서 북방에서 그래서 쭉 그러니까 이런 것도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그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지금의 정전하고 좀 그 정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분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원기 25년 1940년에 새 회가와 찬불가 찬송가 등이 제정 발표되어 창립 2회 12년간은 가위 초기 교서 편집 발간의 황금 시기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2회 때 초기 교서가 막 계속 나왔던 것이죠. 이거 성가도 참 재밌는데 이 성가에 참 자료가 빈약한데 이렇게 증언이라고 하죠.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원기 24년 1939년에 서울에서 김세영 작곡가에게 교가 외에 16곡을 작곡 의뢰를 한 거죠. 이게 팔타원님 주선으로. 이게 팔타원님이 교회 쪽 사람들하고도 잘 알고, 그 대종사님 만나시기 전에는 교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막 정신없이 막 이게 쭉 돼 있죠. 근데 이게 왜 이게 교서 편집 발간을 황금시기했다. 이유가 대종사님이 이렇게 개혁을 하셨어요. 처음에 저 앞에 보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종사님께서 창립한도, 그러니까 1047쪽에 보면 창립한도에 보면 창립한도를 정했죠. 36년을 일대로 하고 그 한 대에 1회, 2회, 3회를 12년씩 잡아가지고 대인사님께서 1회 12년은 교단 창립의 정신적, 경제적 기초를 세우고 창립 2년을 만나는 기간으로, 2회 12년은 교법을 제정하고 교세를 편성하는 기간으로, 그러니까 교법 제정하고 교제 편성, 여기 교제 편성 나오죠? 네. 여기 나오잖아요. 이걸 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대인상이 불공하는 법에 보면은 불공 기간을 이렇게 기간을 잡으세요. 대인사님 창립한도를 정한 것도 불공의 기간을 잡은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실천을 하세요, 이게. 자, 그리고 내용에 보면 이 책 중에서 이제 통치조당 규약이 나와요. 이게 불법연구의 통치조당, 이게 단을 이렇게 이루었잖아. 이것을 통치하는 규약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통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통치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 통치는 그냥 소통, 교류, 교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맞을 거예요. 원래 치라는 것이 물길이 막힌 것을 이렇게 트는 것을 치라고 해요. 다스릴 치라는 게. 물이 이렇게 옛날에 막히잖아요. 옛날 치수 사업 한다고 할 때 치수라는 게 물을 대고 물이 막히면 트고 이런 게 치수. 그거 뭐예요?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소통, 교류, 공감. 이게 저는 통치라고 봅니다. 여기서 총론에서 조단의 대지, 이게 그 뜻이죠. 큰 뜻. 기본적인 아웃라인 같은 를 말하고 총칙, 남녀 구분의 조단. 이때 남녀 구분의 조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남녀 구분해서 단 편성 안 하죠. 잘 모르시겠구나. 그 교당 같은 데서 남녀로도 하지만 안 한 데도 많고, 특히 교무 출가교화단이 남녀 합단이에요, 지금. 그럼 요 원칙으로 하면은 구분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다 시대에 따라서 뭔가 변천이 있는 거죠. 수의단의 조직과 선거 방식. 그래서 수의단이라는 게 등장하죠. 각 단의 조직, 회의, 상벌 등을 밝힌 후 새 측으로 일기조사법 등을 밝혔다. 이게 통치조당규약이 일기조사법이 등장해요. 이건요,
이 통치 조단 규약이 이게 뭐냐면 공부 조직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행정 조직이 아니에요. 지금은 행정 조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게 약간 이게 좀 달라요. 이게 그리고 그때 당대의 수의단은 지금의 수의단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 수의단 생각해서 이때도 수의단 어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공부 조직의 어떤 그 조직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교단에 어울 정도 역할이 좀 있죠. 근데 되게 이때 이 수의단에 조직된 사람이 또 교단의 행정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게 참 애매해요. 이때 다 겸직되고 막 그러는데 작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되게 또 그 안에 좀 이렇게 인정받고 대종사님 당대라 또 굉장히 또 열심히 또 도덕적인 그것도 확보돼 있던 시대라 이런 분이 수의단에서 공부조직이 됐지만 이런 분이 또 행정에서도 주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 겸직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과연 지금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까? 교단의 어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행정도 다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시대적 대화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중심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조단 규약은요 공부 조직이었어요. 행정 조직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오독하고 있어갖고 통치 교화단으로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화단 이론주의 있죠. 교화단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지금 있는데 이건 대종사님 의도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대종사님 의도는 행정은 행정 조직이 있는 거고요. 그 통치 조단 조직은 공부 조직을 위해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기조사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후 읽어볼게요. 6대 요령은 권두의 책 앞에 개교 표어, 교리도, 총론을 싣고 제1장 인생의요도, 사은사요, 제2장 공부요도, 삼강령 8조목, 제3장 훈련편, 제4장 학력고시법 한번 봤어요. 학력고시법. 제5장 학위등급편, 이게 뭐예요? 지금의 법위등급이에요. 제6장 사업고시편 등을 편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 그래서 6대 요령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6대 요령이라고 해서 6장으로 돼 있어서 6대 요령이에요. 이게 큰 대의라는 거예요. 그게 6가지 큰 대의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개정판 회규는 다음 절에 설명한 바 같다. 다음 장에 나와요. 여기서는 생략. 3대 요령은, 자, 6대 요령에서 앞에 1, 2, 3만 한 것이 3대 요령이에요. 3대 요령은 6대 요령 가운데 제3장까지가 차려 편찬된 바 좀 더 이렇게 핵심적으로 실었다는 거죠. 차료가 편집됐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심고와 기도에 대한 설명이 제1장 끝에 들어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심고와 기도에 대한 현행 우리 현재 문장 있죠? 이게 여기에 등장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교사에 나오잖아요. 알아두셔야 돼요. 읽어본 사람은 이게 있구나 이렇게 아는데 이게 심고와 기도장 읽으면 이게 6대 요령에 실렸다. 6대 요령, 3대 요령에 실렸다. 이렇게 기억하셔요. 조선불교 혁신론은 중요한 조선불교 혁신론입니다. 조선불교 혁신론은 총론에 혁신의 대요를 밝히고 과거 조선사회의 불법에 대한 견해, 조선 승려의 실생활, 세존의 지혜와 능력, 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분화된 교화 과목을 통일하기로. 자, 이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현재? 대종경 서품에 거의 실려 있어요. 앞에 서품에 보면 이 내용이 거의 다 실려 있다고요. 지금 현재 대종경에. 여기 보면 등산불 숭배를 불성 이론상으로 7개 장으로 편찬된 바. 할 때 이 등산불 숭배를 불성 이론상으로가 이 조선불 혁신론에서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론상 논의가 문장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론상 신앙법과 이론상 조성법이 비로소 나타나 있다. 여기에 조선법 혁신론이라는 이 책에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통치조당규약은 원기 16년에 발간되고, 그 다음에 6대 요령은 원기 17년에 발간되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대 요령은 원기 19년에 발간되고, 조선법 혁신론은 원기 20년 4월에 발간되고, 지금 이제 예전은 원기 20년 8월에 발간됐는데요. 자, 예전은 총론에서 신정의례의 대요를 밝히고, 신정의례 그때 나왔죠. 대운상께 신정의례 제1장 출생예, 제1편 출생예, 제2편 성년예, 제3편 혼례, 제4편 상장례, 제5편 제례, 제6편 유공인 상장례, 제7편 사기념례, 제8편 학위승급례, 제9편 설법례 등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유공인 상장례하고 사기념례를 합쳐서 우리가 8대 기념일이라고 해요. 요게 초기 교단의 그 기념일의 그 기념일이죠. 요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알아봅시다. 지나온 강의에서 한번 하긴 했어요. 회원수지, 회원이 마땅히 알아야 될 거, 회원수지, 약보, 이렇게 축약,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축약되어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그래서 약보를 합니다. 근행법 등은 다른 모든 교서 중에서 발취 편찬한 작은 책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회원수지하고 회원수지, 그러니까 근행법은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되는 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말로 팜프렛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팜프렛 비슷한 면도 되죠. 우리 팜프렛 이게 내용들 쉽게 할 수 있도록 접어서죠. 그래도 외부 사람한테도 알릴 필요도 있고 우리 내부에도 또 간략하게 또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해서 책들이 많이 편찬되죠. 보면 생각보다 많이 편찬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런 영인본 2권도 가져와서 이거 가끔씩 보면 참 좋아요. 따뜻해요. 이거 보면 다정다감하고 참 다정다감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초기호서 이렇게 이제 내용도 이렇게 쭉 활자로 이렇게 찍어놓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내용도 가끔씩 읽어보면 지금 정전하고는 약간의 변천들이 있지만 그 보완해서 많이 이해가 돼요. 이 초기호서 읽어봄으로써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교단의 정서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실력 있는 분들이 이걸 저도 이게 실력이 딸려요. 제가 실력이 딸리다 보면 또 이게 좋은 말이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해야지 누가 하냐 또 이렇게 되는데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계속 나왔죠. 아까 막 몇 년도 막 알지도 못한 소리를 막 원기 16년, 17년, 뭐 19년, 20년, 뭐 또 20년 4월, 20년 8월 막 또 또 여기 또 뭐 합니까? 막 또 뭐 1900 원기 21년 뭐 회원 수지가 원기 21년 9월에 발행돼요. 근행법이 1934년 35년 그렇게 알고 있어요. 1943년에는 또 책자로 또 만들어졌죠. 이런 이런 게 아직 이거 굳이 알아둘 거는 아닌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제 1대 2회 이 시기에
엄청난 그 초기 교서들이 막 발간되잖아요. 대종사님 계획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저는 교서 발간은 완료가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정전 만들어졌으니까 완료됐다 이런 사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정전을 다시 만들자는 소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각종 그게 계속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초기 교단의 이 활동들도 굉장히 이렇게 막 활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행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봅니다. 이 교섭 편찬의 진행형이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정산용사님이 대운사님 열반하시고 종법사를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실 때 그 사대경륜이라고 표방을 해요. 내가 이걸로 이제 앞으로 교단을 이끌어가겠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교제 정비였고, 두 번째가 기관 확립이었고, 세 번째가 정교 동심. 정치와 종교가 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달본 명근이라고 해서 근본에 달하고 그 다음에 근본에 있을 때 쓰는 말인데, 본에 달하고 또 뿌리에 근본에 발갈아진다. 이게 참 정사님이 달본 명분 하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지금의 교단이 이 달본 명근 근본에 달하고 근본에 박지 못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첫 번째 교제 정비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사를 만드셔서 정화사 대종사님 때도 시자가 없었어요. 전문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종법실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종법실 체제가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 당대에는 그냥 종법실 기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누구를 딱 정해놓고 하질 않으셨어요. 이제 대종사님 당대 때 내가 시자였다고 하는 것은 다 비공식적인 겁니다. 그걸 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공식적인 시자는 아니에요.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지금 범사님, 그러니까 이공전 교무를 시자로 두려고 하니까 반발이 있었어요. 많이 다르죠? 대종사님도 안 한 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종경하고 대종경 편수가 필요하니까 그런 역할을 할 사람으로 그게 필요해서 시자 같은 역할을 겸해서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범사님이 그리고 이공전 분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과 분위기가 다르죠. 무슨 시자를 둬 지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정산용사님께서 교제정비의 일환으로 정화사라는 그 교섭 대종경 같은 그 교섭 편수 기관을 세우신 거죠. 사실은 정화사가 그 뒤에 정리를 하고 그게 이제 발전적 해체가 되죠. 다 이제 일이 마무리되고. 근데 사실은 정화사의 기능은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봐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초기 교단 체제의 형성에서 중요한 교화 기관지 발행하고 초기 교서 발간을 봤을 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교화 기관지였던 월말통신 월보 회보에도 현재 교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등장해요. 지금도 이게 지속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정전회 같은 정전도 지금도 살펴봐야 될 대목들이 있어요. 해석해야 될 대목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주 기초적으로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논의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정신수양하면은 원래는 정신 띄고 수양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일반 명사가 되는 편이죠. 정신이라는 거, 수양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붙이자. 예를 들어 정신수양은 우리 용어로 하는 거죠. 정신수양. 그럼 붙여야 돼요. 그러겠죠? 붙여야죠. 정신개벽. 우리 식으로 하면 붙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개인은 그렇게 저도 그래갖고 어떤 것은 붙여서 책을 낼 때 보면 저도 붙여도 해보고 띄어도 해보고 근데 이제 이거 책을 낼 때 출판사하고 관계를 해보면 정말 힘들어요. 다 띄어요. 왜? 일반론에 해야 되니까 출판사 입장에서 저는 붙여야 된다고 해서 갖고 제 뜻대로 안 돼요. 그것도 제가 책을 쓴다고 해서 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어떤 것은 붙이고 합의를 봐서 어떤 것은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붙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떨 때는 정신수양 사활연구 작업시설 붙여요. 근데 나머지는 또 다 띄어요. 근데 이제 이런 논의도 이 교서 편찬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연관이 없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하는데 초기 교서 발간 같은 이 정신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다 끝났다 하는 순간 그 집단은 썩는 거예요. 정체되고 썩는 거예요. 썩는다는 표현은 너무 지나치는가? 하여간 퇴화돼요. 썩는다고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니까. 퇴화된다는 거예요. 일단 정체돼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초기 교서라고 했을 때 정전 위에 또 만드냐 이건 아니라 그와 관계되는 교단의 공식적인 원불교라는 공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내야 될 책도 앞으로 많아요. 내야 돼요. 이게 지금도 보면은 특히 이제 이런 거는 합의가 돼 있죠. 외국어 번역 같은 경우는 합의가 돼 있지만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조선불교 혁신론에 나오는 원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지금 시대에 몇 년도판으로서 현대화되어 있는 말로 그것도 바꿔줘야 돼. 아니 뭐 옛날 걸 보지 뭐라고 또 그러냐. 그건 그대로 보존되고 바꿔줘야 돼. 번역해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읽어요. 한자에 대한 뜻 이런 것들도 지금 언어로서 가장 타당하게끔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해라고 하죠. 주해. 해석이라고 하죠. 붙여줘야 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 지금 이렇게 교단이 뭔가 형상에 감사는 책을 내고 보고 하는 이 정신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다 끝났다. 우리는 그대로 그냥 그것만 따라서 그대로만 말이 되는 것 같지만요. 정전이 나왔으니까 정전대로만 하면 된다.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정체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오류가 있으면 고쳐야 돼요. 제가 지금의 전설을 봐도 오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집단 지혜력들이 모여서 개인은 개인대로 연구들이 뛰어들어야만 그게 차차차 조금씩 이렇게 가서 더 빛나지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 초기 교서 발간을 보면은 활동성이 있잖아요.
대종사님 중심으로 제자들 시켜서 막 이렇게 하고 6대 유령을 만드는데 또 몰라고 또 3대 유령을 만들어요 또. 참뭐 6대 유령 완성은 6대 유령만 파면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3대 유령도 만들고 3대 유령만 만듭니까? 또 여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막 회원수지, 불법령의 약보, 그 다음에 불법령의 근행법 이런 걸 또 만들잖아. 요즘 말하면 팜플렛 같이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또 만들잖아요. 아, 지금도 이런 거 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정지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행형적 사고로서 이 초기 교서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정전에서 완성됐다고만 보지 말고 정전에서 큰 그 줄령을 만들었으면 또 거기에 따른 많은 가지들을 또 우리가 또 형성해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근데 이 시대에 초기 교단에서 교화기관지 발행과 이 초기 교서라는 이 다양한 것의 이 역동성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그 책들도 흐름이 있어요. 한번 제가 흐름 파악을 좀 해볼게요. 처음에 나오는 불법명계 취지규약과 수양연구 요론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당대 준비 사항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는 회상 공개를 하고 그래도 이 정도 준비해서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양연구 요론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그 대종사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수양은 뭐고, 정신은 뭐고, 수양은 뭐고, 그래서 아주 소박한 설명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문서화되어 있는 준비예요. 이게 깨달음을요, 글로 쓰기 쉽지 않아요. 김치찌개 만들 줄 알잖아요. 글로 써봐요. 어떻게 쓸 거예요? 내가 만들어주고 말지.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이것을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대종사님 다 말로 막 해요.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준비되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대종사님의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글로 표현하는데 일단 그 정도 준비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당신이 설법도 계속 하잖아요. 설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제자들이 그래도 제자들 중에 문장이 좀 뛰어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여기 해산, 전음광, 문장력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시켜가지고, 여기 나오잖아요. 정리, 편집, 뭐 이게 나오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불법연계 통치 조당규약을 쓰죠. 그리고 기념비적인 작품인데, 보경 6대 요령이 만들어집니다. 이 6대 요령이 진짜 핵심이에요. 이 6대 요령의 근간은 전음광 선진이 전 썼다고 보는데 이게 문장으로서 쓰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경 6대 요령에 앞서서 원기 13년도 사업보고서와 원기 시창 13년도, 시창 14년도 이게 시창 13년도 사업보고서, 시창 14년도 사업보고서에 결국은 그 두 내용에 사막팔조 사은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장이 쫙 나와요. 13년도는 사막과 훈련법 위주라고 하면 14년도는 사막팔조 사은사회가 총체적으로 쫙 나오는데 굉장히 문장이 좋아요. 이게 전음광 선진이 쓴 건데 대종사님 법설에 늘 들었던 것을 가지고 썼겠죠. 거기에 사막을 표현할 때 자동차 운전 비유가 거기 나와요. 근데 보경 6대 요령에서는 그 문장이 완전히 다 새로 쓰다시피 새로 쓰신 거죠. 그래서 6대 요령의 문장체죠. 보경 6대 요령은 굉장히 서사적이에요. 길게 써져요.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긴 문장 과정을 써지는데 보경 6대 요령에서는 지금 우리가 정전 나온 것이 1, 2 이렇게 딱딱 이렇게 그 단문을 해서 사람 이해하기 쉽게끔 탁탁 내용 정리가 돼 있죠. 이 문체를 바꾼 거예요. 형식을.
이 6대 요령이 이제 원불교의 큰 그 교법의 기둥이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회규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3대 요령, 그 다음에 조선불교 혁신론, 이 혁신론도 큰 내용이죠. 자, 이런 이렇게 책을 그때그때 내면서 어떤 특징적인 걸 내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정전으로 넘어가는데, 이러한 이게 뭡니까, 이렇게 창발력이 있단 거죠. 이 책이 다 창의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창의력이 계속 계승되고 있는가를 봐야죠. 지금은 있는 거 그대로 잘하면 돼. 이게 한편으로는 맞아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그 교법을 잘 이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오독해가지고 창발력이 사라지면 안 된다. 대종사님도 이렇게 계속 창발력이 있는 과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종사님 때만 창발력이 있고 그 뒤는 그냥 옛날에 있는 거 계속 따라가면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은 조선불교 혁신론 같은 경우도 이 원문을 가지고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이 원문도 이제 조금 더 현대 문장으로 더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사람들한테 또 내놓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회규까지 나올 것인데, 이게 이런 문장을 읽으면 교화기완지 반응에 쭉 읽어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이고, 수기교서 발간들고 보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인데, 이것에 여기에서 온기를 느끼셔야 돼요. 온기. 통치조당규약이라는 이 책이 만들어짐으로써 이런 책의 내용이 현재 정전의 일기법 같은 일기법을 이해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기법을 이해하려면, 여기 정전의 일기법을 이해하려면 통치조당규약을 한번 일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여간 일독해 보는 게 중요하고, 여기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일원상 신앙법과 조성법이 등장하는데, 이게 등상불 숭배를 불성 일원상으로, 이런 장은 읽어봐야 돼. 여기에 등장하는 말이 현재 우리 대종경에 안 실려 있죠.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러면은 아쉽다고만 하지 말고 직접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종사님 초기교단에서 이렇게 역동적인 뭔가 잘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셨어요. 대각 과정에 우리가 구도를 막 열심히 하셔서 대각하셨다는 거 알죠. 근데 우리가 뒤에 교법의 고행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 고생이 끝나지가 않았어. 고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대종사님이 대각 과정도 그냥 정말 이 구도 정진 적공을 통해서 대각을 이뤘는데, 대각을 하시고 그 대각의 내용을 교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게끔 교법화되는 과정도 적공의 과정이었다. 이게 교법 제정을 위한 적공의 모습, 적공상을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아니, 이거 읽어보면 그렇게 느껴서, 그러니까 이게 초기교서 발간하면은 교법 제정 적공상 해서
이런 그 개념 이 안에 있어야 돼. 가지고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대종사님 나중에는 제자들의 지혜, 제자들의 능력마저도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해요. 이것도 엄청나죠. 제자와 함께 협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신의 깨달음에 그래서 변산에 가셔가지고 뭐예요? 교광성법 사은사회 3학 8초 이렇게 발표하시고 그때도 지금 여기 불법연구회를 공개하실 때 초기 법문도 이렇게 다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써봤던 거예요. 노트에다가 이렇게. 그 뒤에도 현행 정전이 될 때까지 여기 지금 교서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 같이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해서 제자들하고 같이 원기 시창 13년, 14년도에는 막 긴 문장으로도 써보는 거죠. 근데 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국문학적으로는 좋은데 이렇게 되면 또 이걸 또 그러니까 단문으로 딱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제목을 놓고 강령은 무엇이고 뭐 목적은 무엇이고 뭐 요지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이고 이렇게 탁탁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요리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전의 스타일로 형식마저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대종사님께서 교법 제정에 온갖 적공을 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6대 요령에서 대체적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6개 단락으로 탁탁탁 나눠서 하잖아요. 그 문체도 현행 정전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상으로 사원적 이론 이걸 확립하기 위해서 오랜 대각하시고 나서도 이론상의 진리를 분명히 초기 가사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오랜 동안 연마해가지고 사은적 이론법을 해서 이론상 신앙법과 조성법을 밝히죠. 조성불교 혁신론에 오랜 동안 변산해서 초안을 만들어 놓고도 계속 연마했어. 이건 몰라서 연마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교법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그리고 미래적으로도 얼마큼 더 확장될 것인가 고민을 하셨던 겁니다. 이런 것을 초기 교서 발간해서 대종사님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교법 제정에 정말 엄청난 적공을 하셨구나를 우리가 읽어보고 이런 전통을 이어가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하여간 제가 제 감각감상을 계속 얘기를 해본 겁니다. 이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